얘들아, 오늘 실전 풀이 전체 문제 시뮬레이터로 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 보여줄 거야. 뭐로? 작년 수능으로. 작년 수능 요청 많았잖아. 내가 그거 다 보여줄게. 진짜 내 개념이 적용된다는 거 내가 증명해줄게. 이거 보고 2일 동안 연습하면 진짜 무조건 변화, 무조건 2등급, 1등급 맞을 수 있어. 그렇게 만든 애들도 많아, 내가. 알겠지? 어떻게 내 개념, 내 영상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들아. 알겠지? 마지막에 나오는 예열 방식까지 꼭 중요하니까 꼭 봐주고 이틀 동안 준비 한번 잘해보자고요. 자,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강해지는 영어 강사 YC예요. 야, 오늘은 마지막이야. 작년 수능에다가 내가 영상에서 올린 개념들 내가 다 적용해 줄 거고, 마지막 벼락치기와 순서 전략 살짝 찍기 특강까지 있으니까 오늘 영상 꼭 보고 연습해 봐야 돼. 알겠지?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푸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정리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봐야 돼. 꼭 따라해 봐야 돼. 알겠지? 근데 요거 제대로 따라오려면 내가 올렸던 그 순서 전략 있잖아. 찍는 거 말고 문제 푸는 순서로만 점수 올리는 거, 그거 영상 꼭 본 다음에 와서 여기서 같이 나랑 해봐야 돼. 알겠지?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도 막 찍으면 안 돼. 그냥 나 기분 따라 찍으면 안 되니까, 뭐 이거는 진짜 많이 풀어본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서 하나 한번 골라봐 라고 하는 거 믿고, 그 통계 믿고 한번 들어가면 그냥 너네들 생각으로 찍는 것보다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내 영상의 개념들 25년 수능에 적용시키는 거, 마지막 벼락치기와 순서 전략 섞어가지고 찍기까지 한 번에 연습해볼게요. 자, 영상 이거 다 보면 마지막에 내가 수능까지 남은 2일 동안에 어떻게 예열해야 영어의 퍼포먼스가 제일 올라가는지도 해줄 거야. 그냥 막 풀었던 문제 계속 보고 내가 했던 문제 복습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점수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만 한다고 당연히 잘 보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예열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그거 마지막에 한번 잘 봐요. 알겠죠? 그다음 단어장이랑 구문도 내가 지금 정리 중이야. 곧 나오니까 내가 금방 올려줄 테니까 일단 연습하면서 확실하게 점수 올릴 수 있는 개념들 잡고 가자. 알겠지? 자, 시험지가 이렇게 장명수가 나오겠지, 그치? 이게 지금 내가 B4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듣기 풀 때는 우선 듣는데 요 11번에다가 체크해놓고 주의 표시해놔야 돼. 왜냐면 듣기에서 얘만 유일하게 얘 순식간에 지나가. 얘 한 왔다 갔다 한 3문장만 얘기하면은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것처럼 여기 풀고 뒤로 넘어갔다가 문제 풀다가 띵동 한글 보기나 넘어와야지, 이지랄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놓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11번 여기 문제 풀 때는 3년짜리 풀 때는요, 아깝잖아. 10번 끝나면 넘어가지 말고 가만히 준비하고 이 문제 풀 때에는 미리 대기해서 집중해서 풀어야 한다. 주의사항. 그리고 12번부터 뒤로 넘어가는 듣기에선 뭐가 중요하냐면, 요 대답들이 존나 중요해, 얘들아. 너가 맞아, 나 좋을 것 같아, 최고다, 나 몰라. 그 경우에는 이 첫 마디가 정답을 진짜 많이 결정지어. 뭐라고 물어봤을 때의 첫 마디가 가장 적절한지, 가장 일반적인지를 고민해봐야 돼. 근데 요 방법이 뒤로 넘어가면 다 그래. 이 첫 마디 대답이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듣기 시작하면은 딴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첫 마디 표시해 놓으라고. 이렇게 첫 마디 표시해 놓으면은 문제 풀 때 정답이 한 2개 중에 하나로밖에 이렇게 안 남아. 나머지 다 개소리라서.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 안 되지 하면서 한 2개밖에 안 남아. 그럼 남은 2개 뒤에 이렇게만 읽고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 첫 마디 대답이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요거는 다 읽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문제 풀 때도 아까 11번이랑 똑같이 얘네들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4번 문제 풀고 함부로 넘어갔다 오지 말라고. 알겠지? 그렇게 푸는 거야. 내가 뒤에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이 있고 뒤에 넘어갔다가 조지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15번이랑 11번 2개 정도는 내가 조심해야 생각을 하고, 나머지 대답 고르는 문제에서는 이 첫 대답들을 주의하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디만 넘어가라 그래서 내가 살짝 넓히면은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붙어있잖아. 여기가 이렇게 접히잖아. 접히면은 이렇게 한 장만, 3페이지 한 장만, 이거 유명한 방법이잖아, 얘들아. 이거 TV에서도 많이 나왔잖아.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여기 듣기 하면서 도표그래프 풀 수 있다고. 그지? 여기 25, 6번을 풀더라도 여기서 이렇게만 살짝 넘기면 듣기 마무리하면서 2문제 할 수 있다고, 얘들아.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듣기 할 때는 뭐만 하라 그랬어. 여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표그래프 4개만 풀어도, 일치불일치 4개만 풀어도 시간 배분할 때 전혀 지장 없다. 더 많이 볼 필요 없다. 그냥 차라리 듣기에 집중하자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야, 얘들아. 그것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듣기 하면서 그렇게 4문제 풀고, 듣기 끝나면 뭐해? 18번이랑 19번 풀겠지. 졸라 쉬운 문제잖아, 이거. 현강에서는 이 족밥 문제들도 진짜 10초 컷 내는 개념들 엄청 많이 해줘. 얘네들도 내가 다 정리를 해놔. 근데 우리 일단 시험 진짜 안 남았으니까 너네 다 얘네들은 풀 수 있잖아. 일단 풀어. 그래서 얘네 풀고, 한글 보기 주제도 똑같아. 한글 보기 주제도 풀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여기도 한글 보기 주제 얘까지 풀고, 얘네 건드리지 마, 아직. 풀고 넘어가고, 여기 4문제 듣기 하면서 풀어놨을 거고, 요거 29번도 문법 문제니까 해석할 필요 없으니까 풀라 그랬지. 이거 뭐였어? 동사 보기 보고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 개수와 수일치, 그 다음에 능동수동을 통한 목적어 유무 생각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문법도 개념 암기로만 해서 해석하지 않고 푸는 거야. 그다음 넘어가.
넘어가서 쭉 넘어가서 어디 풀어? 마지막 페이지 가서 여기 장문 풀라고 미리 풀어놓으라고. 이거 쉬운 거니까. 야, 이거 3개 합하면 지금 6점이잖아 6점짜리 그냥 시간 없어서 이렇게 쉬운 걸 버릴 거야?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푸는 데가 시험 시작하고 30분이야 듣기 20분 더하기 문제 푸는 거 12문제 10분 해가지고 12문제 10분이라고 너무 쫄지 마. 왜? 우리 12문제 중에 4문제에서 5문제 듣기 하면서 풀잖아. 그리고 나머지 너무 쉽잖아. 1분도 안 걸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30분 동안 여기까지 풀어놓는 게 뭐다? 듣기 플러스 파트 1. 이렇게 하면은 60점 확보되기 때문에 61점 확보되기 때문에 뭐야? 무조건 4등급 확보해놓고 이제부터 진심 펀치 시작하는 거야 얘들아. 자, 이제부터 진심 펀치 시작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보면 다시 앞으로 가서 3페이지. 자, 3페이지로 가는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3페이지 문제를 다 맞아야 3페이지 문제를 다 맞아야 내가 2등급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가야 돼. 알겠지? 그냥 막 풀면 안 되고 3페이지를 다 맞아야 2등급 안착이야. 자, 그랬을 때 어려운 거는 무조건 이따가 하고 얘네부터 그냥 주제부터 먼저 푼다. 자, 얘네 먼저 풀 건데요. 여기서도 꿀팁이 나와요. 단어를 보면서 연결어 찾으려고 하니까 연결어가 보여 안 보여? 연결어가 안 보이지? 근데 연결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놈이 없네. 그럼 뭐야? 무조건 어떻게 얘기하라고? 두 갈씩이라고 얘는. 무조건 처음에 한두 문장, 두세 문장에서 끝나. 그럼 넉넉 잡아서 진짜 넉넉 잡아서 여기까지만 읽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만 읽으면 끝나. 알겠지? 이만큼 해서 끝낼 거야. 자, 근데 첫 번째에서 뭐라 그래?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바뀌었대. 관계가 뭐랑? 시간과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냥 해석하면 안 돼. 그냥 해석해야지 하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포인트 파악하면서 뭔가 중복되는 포인트, 겹치는 포인트가 나오면은 그때 이거다 하는 거야. 두 번째 문장, 공장들은 생산합니다. 시계에 따라서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요, 생산량도 전부 다 늘었대. 여기도 그러면 속도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네. 뭔가 살짝 산업시대에 들어서 말하고 싶은 놈이 누군지 살짝 보이지, 그지? 산업시대 누굴 말하고 싶은지 살짝 보일 거야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기계들은요 12시간 동안 돌아가고요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시간만 또 시간 얘기를 하네. 기계들의 시간 얘기를 또 하고 있네. 그지? 뭐 24시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해석에서 너무 약하고 문장력이 약하더라도 이 세 문장 읽으면서 산업시대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뒤지게 반복되는 알 수 있다고. 그럼 보기에서 뭐 해야 돼? 이 산업시대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놈이 무조건 주제겠구나, 나머지 안 읽어도 그 내용 할 수밖에 없겠구나 얘기해야 돼. 왜? 역적 같은 거 없잖아 지금. 그럼 같은 흐름으로 가야지. 한 문단은 무조건 하나의 주제니까. 그럼 읽어보자고. 산업시대와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놈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놈이 얘밖에 없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존나 쉽잖아 얘들아. 다음 바로 가보자. 우리 자 여기서도 쭉 보니까 얘들아 이거 좀 내가 저번에 얘기했나? 선생님이 원래 주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내가 벼락치기라서 내가 막판 대비라서 다 연구를 안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하나의 본문에서 과거와 현재의 얘기로 대비를 하고 있으면 과거 얘기는 무조건 쓰레기다라는 개념을 내가 현강에서 엄청 강조를 해. 그래서 이게 잘 나오진 않아. 이게 한번 언젠가 9월 모의고사 때 엄청 한번 많이 나온 다음부터는 얘가 엄청 잘 나오지 않거든? 잠깐만. 펜이 없네. 볼펜으로 풀자.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무조건 꾸준히 평가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야. 강조를 하는 편인데, 알아도 과거와 현재의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현재의 얘기가 그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자, 근데 보면은 내가 과거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딱 봐도 뭐가 나와? 갑자기 오늘날 이렇게 얘기 나오지, 그지? 오늘날에, 굳이 오늘날에를 쓴 이유가 뭐라고? 현재의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 이 지문 안에서 현재 얘기란 이유가 뭐다? 무조건 이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를 해석해서 내용을 뽑으면 걔가 주제야. 오늘날의 어린 도시의 네트워크의 대다수가 다시 일합니다. 그 역사를 다시 재구성할 거래. 이 셀카가 만드는 거야. 자기 초상화가 만드는 거지. 내 셀카로. 그걸 뭐로 바꾸는 거예요? 셀카를 뭐로? 이거 A into B니까 셀카를 뭐로 만들었어? 첫 번째 시각 시그니처.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으로 만들었대. 어쨌든 이 오늘날에 뭐가 중요하다고? 셀카가 뭐한다? 이 시대의 새로운 어떤 특징, 시그니처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 보기에서도 뭘 골라야 돼? 이 셀카가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다, 새로운 시대에 주목해야 될 거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놈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런 놈만 고르면 돼. 물론 셀카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르기 힘들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라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최신 혁명이다 우리를 보여주는. 얘밖에 없잖아. 얘는 뭐예요? 이거랑 지금 같은 건데, 자기 초상화랑 셀카랑 지금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얘를 다시 재구성했을 뿐이야. 셀카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야. 근데 갑자기 얘를 끝내버리면 어떡해. 다음
갑자기 전 세계 문화로 갑자기 뻗어나가시면 혼자 개소리하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환상? 아니야, 뭐 환상이야. 물론 이제 셀카를 찍으면 본인 얼굴이 아닌 경우도 많지만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갑자기 가쁜 공감하면 안 돼. 알겠지? 얘도 갑자기 예술의 역사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그냥 우리 셀카와 새로운 시대의 특징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보기만 고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5번 고르고 넘어가면 된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건데, 이거 내가 빈칸 문제에서 이미 해설을 해놨어. 어떻게 한다? 얘를 원래 이만큼 해서 엄청나게 긴 이 밑줄치 문장을 지웠어야 되는데 뭐다? 대명사라는 핫도그가 있기 때문에, 이 핫도그가 대명사기 때문에 얘의 본체 파악만 하면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 본체 파악하려고 했더니 본체가 이만한 문장에 엄청 자세하게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오히려 얘를 다 버리고 얘만 해석해도 되는 거였다. 요거 해설 궁금한 친구들은 내 빈칸 영상 상편 보고 오면 돼요. 알겠지? 빈칸 영상 상편 보고 오면은 요 핫도그 개념이랑 다 정리해놨으니까 잘 보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 그 다음에 또 넘어가가지고 쭉쭉 넘어가. 무조건 쉬운 놈부터 풀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지 뇌가 훨씬 더 문제 해결 효율이 올라간다고. 알겠지? 뇌도 한 번에 어려운 거 나오면 턱턱 막혀.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알겠지? 자, 요양문은 무조건 어떻게? 이 친구를 목숨 걸고 심장 바쳐서 해석한다. 얘를 탄탄하게 해석할수록 정답을 잘 고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보자. 뭐 생산인 거야. 합성 음식 재료와 다양한 이 자연식 재료들을. 자, 그럼 여기 아래다가 내가 한번 써볼게. 뭐 합성 음식과 뭐 자연 음식 어떤 재료에 이것들의 A가 아마도 B 할 거래. 뭐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생각? 이 자연 음식이 안전할 거라고. 자연 음식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비하는 거야. 이거를 비하는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목숨 바쳐서 해석할수록 시간이 덜 걸려, 얘들아. 알겠지? 여기에 진짜 집중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보너스 문장, 마지막 문장 읽으라 그랬지. 여기 엄청 짧네, 마지막 보너스 문장이. 자, 봐봐.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야 된대요. 조심해야 된대. 야, 그러면은 무조건 보너스 문장은 B를 알려주는 게 높다 그랬지? 안전한 생각을 뭐 해야 조심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뭘 해야 돼? 안전하다는 생각을 강화하면 조심할 필요가 없겠지. 그지? 그럼 뭐 해야 돼? 지지해도 안 되겠지. 뭐야? 안전하다는 생각에 도전하거나, 안전하다는 생각을 뒤집거나, 안전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품어야 되는데, 근데 A를 보니까 1번과 3번은 통제하는 거고, 2번과 4번은 예측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고, 5번은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이 새끼 혼자 성격이 다르지? 이렇게 혼자 성격이 다른 새끼는 답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얘들아. 그럼 무조건 답이 뭐야?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좁혀진 거야. 그럼 올라가서 뭐 하라고? 이만큼에서 주제 찾으면 된다고. 근데 연결어가 두 개 보여요. 일반적으로 라고 하면서 정리해주려는 친구랑 반면에 라고 하면서 뒤집으려는 친구가 있어, 비교로. 근데 우리 지금 봐봐. 이미 아래쪽에 뒷부분에 나올 중요한 문장은 보너스 문장으로 뽑았잖아. 그럼 이거 버려도 된다고, 얘들아. 이 문장 읽어볼게. 잘라서 읽어볼게. 합성 재료들은요, 만들어집니다. 자세하게 통제돼서 그 다음에 아주 잘 정의될 거예요. 이 배합들이, 구성들이요, 특징들이요. 아주 조심스러운 평가를 다 거쳐서. 그럼 뭐야? 이 합성 재료에 대해서 뭐 한데 아주 우리가 통제를 너무 잘하고 있대. 그럼 다 바로 나왔지. 고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존나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우리 쉬운 거 푸는 거 맞아. 우리 쉬운 거 푸는 거 맞으니까 여기도 족밥이라 그랬지. 이거 진짜 이거 틀리면은, 내 강의 영상 보고 틀리면 진짜 사람 새끼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너 다 열심히 하니까. 힘내자, 우리. 자, 여기서도 이만큼에서 한두 문장, 두세 문장 뽑을 건데 앞에서 세 문장 갔는데 예시 있지, 그치? 내가 유일하게 앞에 건너뛰라는 거 언제 얘기했어? 두세 문장 갈 건데 그 두세 문장 안에 예시 있으면 건너뛰라고 했잖아. 이거 내가 영상에서도 얘기해. 알겠지? 여기 읽어볼게. 뭐래? 돌파구였대. 인간의 진화에서 다른 영장류들은요 보여줍니다. 어떤 자세한 그립이니까 손으로 쥐는 것들을 보여준대. 뭔가를 잡을 때, 물건을 사용할 때. 그러나 전부 다 효율적인 반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뭐예요? 뭔가 손으로 잡는 그 그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 역사에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그치? 인간한테 돌파구였다 그랬잖아.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누구였어? 다른 영장류, 다른 원숭이들한테는 없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야. 손으로 뭔가를 잡는 그립이 중요하구나, 이것만 파악했으면 됐어. 그 다음 내려가. 읽어. 첫 번째 한두 문장 읽어. 이러한 독특한 특징들을 조합하잖아. 그럼 인간의 손은요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역사. 야, 손이 역사를 만들었대. 그럼 여기서도 뭔 내용 이어지고 있어? 그립도 손으로 하는 거였고 얘도 손이 역사니까 손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지.
의심의 여지 없이 석기, 도구들은요 중요한 게 아니었대. 그지? 도구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 뭐가 중요해? 손이 중요하다고. 결국 그 도구를 만든 손이 중요하다고. 끝났어. 그럼 여기서 뭐 얘기해야 돼? 손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고르면 돼. 손이 중요하다고. 야, 하나밖에 없잖아. 인간의 손이 아주 뚜렷한 도약을 만들었다고요. 진화에게 그랬어. 손 중요하다고 얘밖에 없잖아. 얘들아. 뭐가 어려워 이게. 너 이거 맞으라고 주는 거야. 41번은 제발. 시간 때문에 뒤에 미루다가 이 쉬운 거 놓치지 말라고. 먼저 지금 타이밍에 풀라고. 뭐 하기 전에 35번부터 40번 35번 39번 그 논리 파트 풀기 전에 먼저 풀라고. 빈칸 풀기 전에 풀라고 얘들아.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가면 되지. 손이 중요하다는 얘기 다 맞출 거야. 자, 그럼 봐봐. 뭐 여기 문장부터지. 뭐 강력한 엄지와 다른 어떤 것들은요. 그치? 손이지.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가능하게 했어요. 플러스 내용을 너무 잘 얘기하고 있지? 그럼 맞는 거야. 손 중요하다고. 이 아까 봐봐. 손이 없이는요.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요. 손이 없이는 그러한 거 못했다고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 문장 읽어보잖아. 의심의 여지 없이 석기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안 됐다고. 인간의 기술과 어떤 거기에서 손이 없이는. 그지? 이거야. 이 손이 바로 어떤 손이야?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게 했던 손인 거고요. 우리의 신경세포가 있는 손인 거야. 손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 꿀팁 더. 만약에 내가 단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보는 그 단어의 적절성이 내가 뽑은 주제 문장 안에 있어. 그럼 이 새끼는 답 아니야.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그냥 알겠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예외도 진짜 한 5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 근데 그냥 여러분 문제 풀 때 벼락치기잖아 지금. 주제 문장에 단어가 판단할 게 있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일단 벌써 마음에 안 들어. 강한 그립이니까 손으로 하는 거지. 그치? 손으로 하는 거를 배제시킨대요. 뭐가? 뭐게? 시도하는 사람들, 뭐 창 끝을 만들려고 하거나 화살촉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강한 그립을 배제시키면 안 되겠지. 강한 그립이 필요하겠지. 도구로 만드는데 손이 왜 안 필요해? 그래서 이 새끼 무조건 풀렸다. 주제랑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자, 그럼 벌써 우리 여기까지 풀면은 뭐야? 주제 문제 7 더하기 7 해가지고 우리 총 14분 한 거야. 14분에서 이렇게 족밥 문제 다 맞으면 우리 이미 3등급 중반이야. 알겠지? 30분에 14분 더하니까 우리 지금 44분 지났어. 44분에 이미 3등급 중반을 확보한 거라고. 이제부터 3, 4문제만 더 맞으면 우리 3등급 확보야. 2등급 확보야. 2등급 확보야 이제. 3등급 중반이니까 이미.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뭐 하는 거야? 이제 35번부터 풀어 제끼면 되는 거야 이제. 자, 작년수능 가볼게요. 이거 35번부터. 자, 무관한 문장은요. 얘들아, 무관한 문장도 내가 개념을 다루진 않았지만 뭐 이 새끼 찍기 특강 보면 너무 유명한 거잖아. 나는 찍기 특강 보진 않았거든. 근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봤던 찍기 특강에 35번에서 요렇게 2, 3, 4 이렇게 3개만 읽어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없잖아? 그러면 다 사자야. 다 구라치고 다 실력이 없는 새끼들인 거야. 알겠지? 2, 3, 4 이 3개 안에서 고른다는 얘기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 3개를 읽고 푸는 건데 셋 중에 한 놈만 특별히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특별히 이상한 얘기를 해. 자, 보면요. 그러니까 1번, 5번은 무조건 정답이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1번에서 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나 이것만 확인해봐. 그 다음 넘어가. 그럼 이게 19세기에 발명됐는데, 유명해진 거는 20세기네요. 미국에서. 일단 뭐 편리함을 떠나서, 얘네들의 장점이 있는데, 뭐예요? 뭐 대중교통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어서, 대중교통에 의해서 가지 못하는 곳을 뭐 갈 수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을 뭐 장비들을 짐들을 허락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됐어요. 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뭐랑 함께 갑자기 관광 얘기가 나온다. 우린 지금 자동차가 주제인데 관광으로 간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이니까 식당 얘기한다. 그냥 어라 싶으면 답이라고 얘들아. 어라 싶으면 답이라고. 알겠지? 35번은 어라 싶으면 답이야. 그리고 얘네들은요 보통 선생님 얘도 대통령이거든. 얘도 대통령인데 그 중에 특히 통 중에서 뭐야? 뿔마보다는 소재에 대한 통일성이 깨질 때가 훨씬 많은 녀석이야. 그래서 어라 싶으면 소재가 이 새끼가 왜 나오지? 싶으면 그냥 답이라고 얘들아. 알겠지? 믿고 넘어가. 자, 그 다음에 순서 작년수능 얘도 볼게요. 얘도 무조건 머릿속에 대통령과 플러스 오규칙 이거 외우고 들어가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보니까 뭐래? 잠재적인 시장은요 엄청 큽니다. 뭐 계약한 당사자들이 개발시키는 거야. 발전시키는 거야. 명성자본을요. 이게 깨질 거예요. 이 계약이 위반되면. 자, 그럼 이건 뭐예요? 계약한 당사자들의 어떤 명성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키면 올라가고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얘기하고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ABC 첫 번째 문장으로 가니까 자, 얘 존나 중요한 거 나왔지 얘들아. 비슷하게 땅 주인들은요 안 한대요. 자, 그럼 봐봐. 땅 주인이 안 한대. 그럼 앞에서도 뭐 나와야 돼? 누군가가 안 하는 얘기가 나와야 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근데 지금 안 하는 얘기 안 나왔잖아. 누군가가 안 하는 얘기 안 나왔잖아. 누군가가 그냥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좋은데 이미 앞에서 누군가가 안 지키는 얘기가 나와야 얘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B. 오규칙.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오규칙이지, 그지? 그럼 앞에 이 시간이 지나기 전이 나와야 돼. 근데 보자. 간접적으로 감시합니다. 농부들을요. 뭐 보고서를 통해서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얘는 관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라고? 시간이 흐른 후야. 그럼 이 전에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게 이 전에 미리 나왔어야 돼. 그 정도 알아야지. 시간이 흐른 규칙이니까 흐르기 전에 나왔어야지. 여기는 자 볼게요. 얘와 얘가 발전시킵니다. 명성을요. 발전시킵니다. 명성을요. 지금 요 내용이 색깔 나오나? 그지? 요 내용이 지금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통일성 중에서도 뭐 소재가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대명사 같은 게. 그지? 뭐 공평하고요 이러면서 좋다 얘기하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 둘이 다른 규칙, 다른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못 오잖아. 그럼 무조건 C로 시작한다라는 걸 해줘야지. 그럼 답으로 얘랑 다 죽여놓고 고민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C가 끝날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돼? 만약에 C가 끝날 때 다른 놈이 안 한다라는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면은 A로 가는 거고, 그 얘기가 아니면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마지막 봐봐. 이 가까운 뭐 친족 농장 공동체는요, 명성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야, 명성 좋다며. A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냥 얘로 가는 거야. 그럼 C, B로 시작하는 거 얘밖에 없지.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 대통령. 너무 하나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가 얘네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 쓸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다음 37번. 얘도 보자. 새들이 내 뒷마당에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 도망가기 시작했어. 뭐 따라가고요. 진짜 위험이 오는지 확인도 안 해. 그들은 그냥 감염된 거야. 감정에 의해서. 자, 봐봐. 새들은 도망간다. 이 얘기밖에 없어. 그치? 새들은 도망가. 감정이 어떻게 돼? 감염돼.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이 얘기밖에 안 해. 자, 그랬을 때 뭐부터 시작하냐? 마크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누군데? 마크가 누군데? 모르잖아. 그럼 얘 처음에 나올 수 없다고. 얘는 궁금해했습니다. 그 새들, 어떤 새들? 선으로 있는 새들이 더 무서워하는지, 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뭐 하는지 몰라서. 자, 그럼 얘는 봐봐. 선으로 서 있는 새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 정도 파악할 수 있어. 궁금했대. 자, 근데 마크란 놈이 등장을 바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통일성 소재가 깨진 거잖아, 얘들아. 그치? 이 소재가 깨진 건 바로 나올 수 없으니까 일단 처음은 안 되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장기적인, 야, 연구니까 예시지. 얘들아, 예시를 통해서는 이런 마크라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소재를 깨뜨릴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가능한 애야. 그래서 얘도 지금 뭐 새 실험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1번인 거 깔고 갈 수 있어야 돼. 왜? 이 소재의 흐름을 만드는 애가 얘니까. 연결어가 지금 얘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이거 왜 연결한지 이거 첫 번째 선생님 주제 찾기에서 선생님이 올려둔 파일 꼭 봐라. 연구, 실험, 조사 이런 거 다 예시야. 얘네들이 학생들이 뭐 패턴을 연구했대. 관찰함으로써 이 새들은요 막 어떤 얘네들은 봐봐. 선이 아니라 원으로 있는 새들을 연구했네. 원으로 있는 새들을 연구했네. 그러니까 얘가 시작은 맞는데 시작은 어때? 원으로 있는 새들을 연구했다라는 게 시작이야. 그지? 여기까지 넘어갈게. 그 다음에 새들이 선으로 있는데요. 얘네들은 어때? 아주 협조적이지 않고요. 더 긴장하고 막 이거 한 문장이야. 한 문장이라서 원칙적으로 다 봐줘야 돼. 각각 파트에 한 문장씩만 읽는 건데 이렇게 긴 문장이 하나로 나온 건 이유가 있어, 얘들아. 다 파악하란 얘기야. 이거 파악해야 알 수 있다는 얘기 알겠지? 하고요. 그들의 뭐 몸이나 얘네들이 선으로 있는 새들보다 더 그랬다. 그럼 봐봐. 얘는 원으로 있는 새들과 선으로 있는 새들을 비교한 애들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잡고 넘어가 봐. 그러면 지금 실험을 시작한 놈은 얘밖에 없으니까 통일성상 얘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다 죽여. 이 새에 대한 실험을 지금 마크란 놈이 다, 이 셋 다 마크가 한 실험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마크의 실험을 얘가 시작하잖아. 얘밖에 안 돼. 근데 뒤로 갈 때 뭐 생각해야 돼? 대통령의 통 생각하라고. 대통령의 통. 그 중에서도 뭐? 소재 임마들아, 소재. 지금 얘는 원으로 있는 새들 연구했잖아. 그럼 다음에도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원으로 있는 새들을 언급해줘야 이어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길 거 아니야, 얘들아. 맞지? 당연하잖아. 그러면은 B 다음에 C로 갈 수밖에 없네. 왜? 얘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원으로 있는 새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B, C로 가는 거 누구? 3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아. 문사프로 가보자. 자, 여기서도 집중만 하면 돼. 야, 자기 체면 걸어. 대통령 플러스 5규칙. 내가 진짜 큰 거 푼 거야, 얘들아. 알겠지? 진짜 큰 거 푼 거야. 자, 뭐 없이 법적인 보호가 없으면요. 그러나 자, 역접이 나오고 법적인 보호가 어때요? 없어요. 그러면 이 앞에는 뭔 얘기해야 돼요?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겠지. 이것만 파악해도 풀려, 얘들아. 풀린다고. 자, 2번 뒤부터 가봐. 특허라는 거, 얘들아. 이거 뇌가 있으면 생각해야지. 특허는 법의 보호잖아. 법의 보호잖아. 보호한다 하잖아. 그럼 얘는 지금 보호가 되는 내용이고요. 얘는 또 뭐래? 사용될 수 있어요. 자, 특허가 허락하는 거니까 특허는 보호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아이디어가 풀렸다 그랬지?
야, 아이디어가 풀린 거는 뭐예요? 공기 중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공짜가 되는 건 뭐예요? 지금 보호가 없는 거잖아. 특허 끝난 거잖아, 얘들아. 그럼 이렇게 통일성이 깨지는 부분에 무조건 정답이 들어가야 한다고요. 심지어 얘는 하와이별도 계시잖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애잖아. 고민하지 말고 이 소재로 얘들아 이거 존나 쉬웠잖아. 대통령 플러스 오규칙 생각하라고 얘들아. 알겠지? 생각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은요 보호가 있고 없고 등의 다양한 형태로 될 수 있다고. 연습해야 돼 얘들아. 알겠지? 다음 자 얘도 가볼게요. 얘도 뭐라 그러냐면요 현실에서 물건들은요 순응하지 않는데요 이 선형적 구조에 대신에 얘도 지금 통일성 깨지는데 들어가겠다. 빡 느낌 와야 돼. 야, 원래 있던 놈이요 지금 어떻게 된대? 부서진대요. 부서지고요 고쳐지고요 막 하면서 어떻게 된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재발견되고 재생산돼 다시 플러스로 돌아온다는 얘기야. 자 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트 자체를 하나로 봐야 돼. 이해했어? 이걸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돌아간다는 거. 즉 순환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 박스친 문장의 대통령이었던 거야. 대통령 중에서도 뭐? 통이었던 거야. 통.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서도 뭘 골라야 돼?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어지는 흐름이 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2번 뒤부터 볼게. 2번 뒤에는 이만큼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요 유지하고 수리하는 것들은요 관습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존재하는 기간 동안 그런 거고 계속 활용되는 거야. 계속. 그럼 얘는 플러스에서 수리하고 플러스밖에 안 되는 애인 거야. 지금 얘랑 흐름이 다르다 얘들아. 달라. 그 다음에 3번 뒤로 가볼게. 이만큼 뭔 얘기해? 자, 뭐 인간 의인화돼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좀 뭐 대입하고요. 이 일생 주기라고 하지, 그지? 근데 일생 주기 여기서 봤잖아. 근데 이거는 얘는 얘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른 흐름이긴 해. 다른 흐름이긴 한 건 이해해. 그러니까 무조건 박스 친 거랑은 다른 흐름인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박스 친 문장과는 다른 흐름인 거야 지금. 얘는 어떤 거냐? 뭐 습득부터 버려질 때까지 불완전한 뭐. 그럼 봐봐. 습득부터 버려질 때까지니까 여기서 끝나. 얘는 뭐야? 재발견되고 재구성되는 게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로 돌아오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 존나 중요한 연결어 나왔다. 얘 뒤에 뭐라 그래? 재활용된다는데요? 재활용은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는 건데요. 재활용은? 근데 나열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 문장 자체 바로 앞에서도 뭔 얘기해야 돼? 이 대통령의 연님이시잖아. 대통령의 연님이시잖아. 연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 바로 앞 문장에서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게 있어야만 한다고. 근데 아니잖아 이 새끼. 통일성이 깨졌잖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알겠지? 가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안정 2등급이 확보됩니다. 확보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딱 30, 31, 32 다섯 문제밖에 안 남았어. 여기서 다섯 문제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 시간 쏟지 말고 다른 문제에 정답을 올리는 거 낫다고 얘들아. 근데 내가 30번 찍기만 알려줄게. 자 30번 무조건 두 갈씩에서 주제 해주고 3번부터 하나하나 한 문장씩만 쭉 읽을 필요 없어. 한 문장씩만 읽으면서 얘네 셋 중에서 골라라 얘들아. 알겠지? 셋 중에서 골라. 무조건 여기서 요거 하나 읽고 요거 하나 읽고 요거 하나 읽어서 내가 파악한 주제랑 비교하면 끝! 다만 3번 내려가기 전 이 타이밍 있지 그치? 이 타이밍 여기에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만 조심해. 그러면 내가 파악한 주제와 반대로 연결돼야 되니까. 알겠지? 이거 존나 큰 꿀팁이야 얘들아. 알겠지? 이 영상 본 친구들만 아는 거니까 존나 큰 꿀팁이야. 잘 연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찍으세요. 찍으시고 자 빈칸 4개 있지.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번에 댓글에 썼는데 22년, 23년, 24년도 올해가 25년이잖아.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 내가 내 현강 수험생들한테 하나 추천해줘가지고 무조건 2개씩 다 맞췄어. 진짜로 얘들아. 2번, 5번 찍게 해가지고 다 맞추게 했어. 기동 세웠을 때 2개씩. 개 커 얘들아. 진짜 이거 내가 인증할 수 있는 것들이야. 개 크니까 올해 것도 내가 지금 느낌이 빡 온, 내가 책임질게. 이거 한 번으로 찍으라고 할 내 그 느낌이 온 보기가 하나 있거든. 이게 몇 번인지 알고 싶으면 지금 요 마지막 정리해가지고 선생님이 원하는 어떤 구독자 수에 가까워지면 내가 한번 풀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볼게. 얘들 알겠지? 자 여러분 작년 수능 주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시뮬레이터와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거 해가지고 알려준 거야. 살짝 찍기까지 곁들여가지고. 알겠지? 문제 푸는 해결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자 마지막 남은 2일 동안 예열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얘들아 우리 뇌는 포인트가 2개 있어. 자, 알고 있는 걸 기억하는 능력이 있고요. 새로운 걸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 나눠져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만 연속으로 반복하면 기억하는 부분만 존나 좋아져. 어차피 수능 때는 내가 처음 보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단 말이야. 수학이든 영어든 간에.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2일 동안 오늘까지는 개념 복습, 월요일까지는 개념 복습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이랑 수요일 요 이틀 동안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하나 준비해도. 하나 1회 분량에 준비해두는 게 뭐? 기출. 그다음 내가 풀어봤던 문제.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 내가 알고 있는 풀이법을 존나 열심히 다시 적용해보는 거야. 다만 내가 풀어놨던 그 흔적이 있으면 안 되겠지. 새 거여야 돼. 내가 풀어본 새 거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고 있는 풀이법 적용해서 맞아 이거 이렇게 했었어 하면서 개념 확인하고 자신감 얻으라고. 그 다음에 2회 정도 분량의 내가 처음 보는 문제집을 준비해.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게 좀 좋긴 해. 효율적이고 값도 싸고. 준비해가지고 얘네들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지문들을 계속 해결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문제 풀어야 하는 순서에 맞게, 시간에 맞게 해가지고 개념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 알겠지? 이것도 존나 중요하더라. 내 뇌가 어떤 문제 푸는 순서에 적응이 되면 이 순서가 지켜졌을 때, 이 루틴이 지켜졌을 때 모르는 문제의 해결 능력도 같이 상승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하고 2회 분량 정도를 처음 보는 지문으로 내가 말했던 문제 푸는 순서, 그 다음에 시간 재는 거 각 포인트마다, 그 다음에 개념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남은 3일, 이틀 플러스 1일 연습하잖아. 오늘 월요일이고 화수 연습하잖아.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뇌가 그 처음 보는 수능 영어를 풀 수 있는 최적의 형태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약속해 줄 테니까 이거 믿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올라옵시다. 너무 고맙고요. 다 화이팅하고 다 같이 힘내봅시다.